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식장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 되었네요. 저와 저희 신랑은 제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그 친구의 결혼식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예식을 보러 왔는데 우연히 보게 된 저에게 다가와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 하면서 80년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로 저에게 연락처를 묻게 되었고 제가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서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정말 말로 하자며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절 예뻐해 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라도 하면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늦어도 꼭 데리러 와줬고 집에도 항상 데려다 주면서 금지옥엽 저를 키우다시피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에게 선물 같은 것도 많이 해줬었는데 늘 제가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닌다고 해서 원피스를 사주기도 했고 원피스를 선물 받은 김에 제가 구두도 사고 해서 가끔씩은 평소와 다르게 원피스나 프릴이 달려있는 옷도 종종 입었는데 그럴 때면 신랑이 반응을 엄청 크게 해줘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옷 스타일도 점점 여성스럽게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은 덩치가 큰 곰 같은데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데이트를 하면서 도자기 공방이나 가죽 공방처럼 공방을 자주 다녔어요. 한두 번 하다 보니 저도 재미있어서 같이 미술학원을 다닌 적도 있는데 같은 취미를 가지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대화 주제가 끊이지 않아서 만나는 동안에 계속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고 오래지 않아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하고 싶었는데 신랑이 말을 하기에 우리는 천생연분 같다고 하면서 신나하길래 저는 또 홀랑 넘어가 버렸네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부모님께서 화들짝 놀라셔서 의아했는데 잠깐 그랬던 건지 곧 평온해지셨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신랑의 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로망이었던 신랑이 어릴 적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모든 아기들이 그러하듯 신랑도 참 귀여웠습니다. 한참 앨범을 보다 보니 유독 같은 아이가 근처에 있길래 신랑에게 물어보니 옆집 살던 친구인데 유치원까지 같이 따라올 정도로 신랑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첫사랑 아니냐면서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신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앨범을 팍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신랑은 여전히 가정적인 남편이 되었습니다. 다만 걱정이라면 저에게 집착이 많아서 제가 전화를 한 번에 받지 않는다거나 말없이 어디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연애를 할 때에는 절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게 애정 표현같이 느껴졌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감시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인 SNS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 결혼하신 거예요? 도망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이런 두루뭉술한 말들이 있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날짜와 장소를 정해주면서 꼭 혼자 나오라고 말을 했고 저는 신랑이 출근한 사이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실례겠지만 정말 닮으셨네요. 네? 아니 그보다 그런 메시지는 왜 자꾸 보내시는 건가요? 제가 미친년처럼 보이시겠지만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원피스처럼 공주풍 옷 좋아하죠? 아마 집에 식기류도 문양이 들어간 흰 도자기 그릇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원래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외국에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대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그 여자분이랑 많이 닮으셨어요. 저도 그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저랑은 알고 지낸 지 좀 됐었는데 하루는 성형을 권하더라고요. 상담은 같이 했는데 의사한테 따로 뭘 말하더니 제 쌍꺼풀을 그 여자처럼 해뒀어요. 성형을요? 네. 그래서 그 일로 크게 싸우고
저는 헤어졌고요. 그렇게 그 여자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싸했습니다. 신랑의 전 여자친구였다는 그 사람의 말에 첫사랑이었던 여자의 계정을 들어가 봤는데 신랑이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피드에는 새로 샀다는 그릇의 사진, 집 인테리어, 그리고 자주 가는 카페 등등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집의 그릇과 저의 집의 그릇이 같았고 결혼할 때 저에게 사주었던 명품 가방도 그 여자의 것과 같아 있었습니다. 무슨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상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경악한 것은 프로포즈 링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신랑이 집에 왔고 저는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전 여자친구를 만났어. 응? 내 전 여자친구라니? 그 사람이 말하길 당신이 첫사랑 흔적을 쫓아다닌다고. 아니, 첫사랑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꾸민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 사람 계정에다 들어가 봤어. 당신도 그 사람 팔로우하고 있더라? 그걸 왜 들어가 봐? 당신 나 못 믿니?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줬어야지. 그 여자네 집 그릇, 키우는 강아지 이름, 커튼, 작은 액세서리들에 우리 결혼 반지까지. 당신 정말 애쓰긴 애썼더라. 그만해, 듣기 싫어. 왜? 그 첫사랑이라는 여자는 여성스럽고 고분고분해서 이런 일이 있어도 따지지도 않았어? 그 순간 신랑은 눈이 획 돌더니 절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눈으로 절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은 그 이후로도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렸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더 이상 애정 표현이 아닌 집착인 걸 알게 되었고 그 집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랑은 회사를 다니고 저희 집에서는 TV에서나 보던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외출이 자유롭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며 진단서를 모았고 신랑이 폭행을 할 때마다 가능한 녹음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리는 와중에도 신랑은 욕을 하거나 그 여자에 대한 말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신랑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자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힘도 없는 제가 이혼도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인형놀이를 하듯이 그 여자처럼 꾸미기 시작했어요. 단발이었던 제가 그 여자처럼 붙임머리 시술까지 했으니 그 사람의 그릇된 욕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변호사가 이제 증거는 이만하면 된 것 같다고 하여 이혼 소송을 신청하고 저는 친정이 아닌 친구의 집에 숨어서 지냈어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역시나 신랑은 저희 시댁으로 찾아갔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신랑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쫓아냈다고 해요. 이혼 소송을 위해 법원에 갈 때도 저는 변호사와 동행을 해서 갈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공포가 컸고 저희는 예상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죽은 듯이 숨어서 지냈어요. 평일은 그 사람이 일을 하니까 덜했는데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말만 되면 제 주변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제 친구들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서 저의 위치를 물어보고 다닌다고 했거든요. 저를 찾는 게 아직도 저를 놓지 못해서 그런 건지 찾아서 보복을 하겠다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지방에 숨어서 몇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TV를 봤는데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성 폭행, 살인미수라는 내용으로 아침 방송에 스치듯 지나간 부분을 봤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이혼을 당한 한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폭행했고 그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칼을 꺼내들었다고 해요. 다행히 근처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남자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여자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저는 그 기사가 어쩐지 제 이야기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전 여자친구분께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찾아와서 폭행을 한 게 맞다고. 그래서 신랑은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제 결혼 생활을 망친 건지 구해준 건지 모를 그 여자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몸조리 잘하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일들이 혼란스럽고 제가 신랑과 이혼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냈다면 혹시 나중에는 신랑이 절 죽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징역 판결을 받았으니 적어도 제 눈에 보일 일은 없어서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의 바람에 질릴 대로 질린 남자입니다. 저의 와이프 딱 봐서 예쁘게 생기거나 호감이 가는 얼굴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기가 센 타입의 사람이죠. 저랑 만나기 전에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 업종이 좀 드세게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와이프를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놈은 저희 회사 하청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발주를 주면 일을 하는 어찌 보면 상하관계였어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 하청 일을 맡아서 해주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친구에게 사업 제안을 했고 그 친구도 고정적으로 발주가 들어온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 회사에서 발주를 내는 것으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친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다 보니 저도 그 자리에 아무런 의심 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저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주며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흔히들 말하는 볼수록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줬고 옆에 있던 아내는 그게 뭐냐고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와이프는 정말 소개받은 대로 볼수록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인물이 특출나지 않아도 몸매가 예쁘지 않아도 그 모든 걸 빛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원시원하게 잘 웃는 외모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진중한 면도 있어서 저는 첫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그 이후 아내에게 푹 빠져들었습니다. 반년 정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아내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비슷해서 결혼을 조금 서두른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성격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부모님의 몇 날 며칠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도 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첫날 밤에 고단했을 아내와 함께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날따라 술에 많이 취했습니다. 여보, 나 엄청 귀여운 거 보여줄까? 보여줘. 귀여운 게 뭔데? 얘 좀 봐봐. 너무 귀엽지? 아내가 보여준 것은 한 아기의 사진이었는데 찍은 지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았는데 아내의 폰에 있더라고요. 귀엽네. 누구야? 내 애기인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당신 아기가 있어? 예전에 낳았는데 이제는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몰라도 돼. 나 잘래. 그렇게 폭탄을 터뜨려 놓고 아내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아내는 어제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고 아기는 친구의 아기라며 둘러대더라고요. 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 막 결혼을 한 상태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 없으니 찝찝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는 결혼 후부터 아기를 원했는데 관계를 할 때에도 아기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아기 가질까? 그런 말을 많이 했었고 저는 아내의 진실을 알 수 없어서 깨림칙한 기분에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문 껐다가 잘못되면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래도 될 정도로 뭔가 아내에게 불신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게 된 진실,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친구와 만나러 갔고 저는 그냥 근처를 지나다가 얼굴이나 잠시 볼까 하고 카페에 들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너 걔랑 어쩔 건데? 이제 정리해야지. 애는 걔가 키우겠지 뭐. 이제 내 일도 아니야. 너 그러다 진짜 천벌 받아. 됐어.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살아야 해. 그래도 진짜 그건 아닌데. 됐어. 그런 이야기 그만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남자와 아이가 있었고 아이는 그 아빠가 키우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기다리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았고 아내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다 들었다고. 무슨 이야기였냐고. 그랬더니 아내 하는 말이 다 들었으면서 뭘 묻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애는 어디 있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럼 애 아빠는 어디 있어? 당신은 몰라도 돼. 왜 그걸 굳이 찾아내서 이 난리야? 그리고 나 당신 아이 가졌어. 7주래. 나 안정해야 된다고. 뭐? 못 들었어? 나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제 그만하자고. 생판 모르는 애 때문에 우리 애 죽일 거야?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그 순간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그때 내 정관 수술이 잘못된 건지 애 아빠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집을 박차고 나와서 친구 놈을 만났습니다. 너 알고 있었냐? 걔 애 있는 거? 뭐? 애가 있다니. 그래, 너도 몰랐겠지. 알았는데 소개해줬으면 그게 인간이겠냐? 아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친구는 자기 일처럼 화를 냈고 그런 친구를 보며 그래도 인간관계에 헛살진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술을 먹고 있는데 친구의 폰에 뜨는 이름 여친님. 그 친구는 아직 미혼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거니 생각을 했고 친구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흔들었는데 친구가 쌍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걸땡 같은 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서 뭐 싸웠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휴대폰에 여친님 밑으로 보이는 전화번호가 어쩐지 낯이 익어서 내 지인인가 하고 휴대폰 검색을 했는데 제 아내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술에 취해 뻗은 친구 곁을 벗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야, 혹시 우리 신랑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지? 나 임신했는데 혹시 자기 애는 아니겠지? 혹시나 해서 우리 신랑이랑 혈액형 같은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자기도 B형 맞아? 아니면 O형이나?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아, 제가 인생을 그냥 병신같이 살았었나 봐요. 아주 잠시나마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놈 애를 낳았었다는 사실이 화가 났나 봐요. 한 며칠 집에 안 들어오고 회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술 먹다 사라져서 걱정하는 친구. 임신한 아이를 핑계로 집으로 오라는 아내. 뭣 하나 정신을 사납게 하지 않는 게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일을 해야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근 후 며칠 만에 집으로 갔는데 집안 꼴도 가관이더군요. 다른 남자의 임신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집은 며칠 사이 지저분하게 바뀌어 있었고 아내는 여유롭게 앉아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소개시켜준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곧 저희 3명은 나란히 앉게 되었고 그 순간 2명은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말해. 그 애 누구 애야? 무슨 말이야. 당연히 당신 애기지. 나 정관수술했어. 이제 상황이 이해가 가? 니네가 나를 얼마나 병신같이 봤으면 둘이 만나고 있으면서 날 소개시켜줘. 미안해. 필요 없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그리고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얘 당신 애일 수도 있잖아. 어떻게 단정해.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걔 내 자식 아니고 혹시 맞으면 낳고 나서 양육비 청구해. 그 전에는 1원도 줄 생각 없어. 그렇게 아내와 이야기를 할 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친구에게도 말했습니다. 네가 내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칠 거란 생각은 못했네. 미안해.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아니야. 너무 돌아왔어. 네 얘기는 네가 책임져야겠지. 나 니네 회사랑 계약 끊을 거야. 중간에서 네가 마진 많이 챙기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 깔끔하게 해주니 참고 지냈는데 개인 사생활이 더러워서 같이 일하다가는 나도 옮을까 무섭네. 그럼 둘이 잘 해보고. 아, 여보 집은 일주일 줄 테니까 짐 다 빼. 부동산에 집 팔 거야.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울고불고 안 된다면서 빌던 아내도 이혼 소송 걸고 상가남 소송까지 엮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니 얌전히 이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랑 집을 합쳤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친구는 그 뒤로 횡령죄 걸려서 조사를 받고 있고 회사도 위기라고 하니 어떻게 되었든 돌싱맘이 되었거나 망한 회사 사모님이 되었겠네요.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만큼 앞으로 재혼 생각은 못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제 한심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물리치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골프를 자주 다니는데 테니스 엘보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제가 다니던 병원의 단골이라면 단골 환자였어요. 얼굴만 알고 지낸 지는 거의 1년 정도 되었고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저의 병원에 못 온다고 하길래 팔 조심하시라고 인사를 했는데 신랑이 이제 병원을 못 오니 만날 수가 없다고 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당시에는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한창 키울 때라 정신없이 바빴던 기억이 나네요. 연애를 하면서도 일이 바쁜 신랑은 그러는 와중에도 본인의 친구들을 소개를 많이 시켜줬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한 여사친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아주 오래된 친구고 예전에는 부모님들도 다 알고 지내던 친한 사이였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본 그 여사친은 TV나 드라마에 나오던 사람들과는 달리 엄청 시원시원하고 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굳이 신랑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감대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제가 입고 있던 옷이나 취미생활처럼 엄청 소소한 것들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어디서 산 건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최근에 다녀온 예쁜 카페는 어떤 곳이 있는지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는 여사친이 꽤 괜찮은 첫인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신랑과 여사친이 만날 때에도 꼭 저도 연락해서 같이 만나는 사이로 발전을 했고요.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에도 그 친구가 엄청 축하해줬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일을 하려다 일을 안 하고 쉬려니까 좀 쓰신다고 할까요? 너무 심심했는데 신혼집이 제가 살던 곳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마땅히 친구도 없어서 신랑의 여사친과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같이 음식을 배우는 학원까지 다니게 되었어요. 오늘 구절판 하네? 이거 오빠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 수철 씨가 구절판 좋아해요? 몰랐어요. 어렸을 때로 확실치는 않은데 잘 먹었던 것 같아. 오늘 잘 배워가셔야겠어요. 그러게요. 고마워요, 언니. 사실 구절판이라는 메뉴 한정식집에 가면 자주 등장하는 메뉴라서 여기까지 입맛을 아는 건 뭐 그러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메뉴들마다 이건 수철 씨가 좋아하는 거, 이거 아버님이 잘 드시던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알고 지낸 시간도 길고 같이 밥을 먹은 적도 많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한 번은 요리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신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는 호캉스나 그런 이야기요. 한참을 수다를 떨고 있으니 카페 사장님이 제철 복숭아라고 하면서 복숭아를 담아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언니, 복숭아 좀 드세요. 요즘 제철이라고 주나 봐요. 복숭아 얼마 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저도 복숭아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우리 민철이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아, 수철이도 복숭아 알러지 있으니까 너도 집에서 복숭아 먹기는 텄네. 수철 씨 알러지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민철이는 누구예요? 아, 내가 말 안 했구나? 내 아들이야. 어머, 언니 결혼하셨었어요? 아니, 자세히 말하긴 그렇고 그냥 내 아들. 그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그렇게 어영부영 대화가 마무리되었어요. 사람마다 말 못할 비밀 한두 개쯤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그 내용들을 잊고 지냈는데 하루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집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라도 난 건지 자꾸 렉이 걸려서 신랑에게 말을 하고 신랑의 컴퓨터를 쓰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휴대폰이랑 컴퓨터 등 다 애플사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지만 연동된 사진을 보고 있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 연애 때 사진들을 하나씩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떤 남자아이의 사진이 나오는데 언뜻 봐도 한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맹이의 사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지더라고요. 신랑이 따로 앨범에 저장까지 해둔 걸 보면 꽤 귀여워하는 조카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앳되어 보이는 신랑과 그 곁에 여사친, 그리고 그 둘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사진을 찍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념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지나간 여사친의 아이의 이름 민철이, 저희 신랑 이름이 수철이고 그 여사친 이름이 민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민철이라고 지은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자 하룻밤의 실수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였고 애정을 갖고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자고 있는 신랑에게 가서 싸대기를 때리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철이가 누구야? 당신 친구라면서. 친구인데 친구랑 애를 갖니? 무슨 소리야, 진정 좀 해. 잠에서 깬 신랑은 상황 파악을 하는 듯 했고 제가 본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사진을 찍을 일이 연인 사이에서나 하는 일이 아니면 이게 친구 사이에 가능한 일이냐고요. 신랑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기든 해? 이걸 속이고 결혼한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 실수로 생긴 아이야. 책임지고 결혼은 못해도 아이랑 살 수 있도록 내 나름의 책임은 지고 있고, 다만 당신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걸 알게 되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상상이 안 돼서 그랬어. 그럼 지금은? 지금은 내가 당신이랑 못 헤어질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당신한테 미안해. 항상 미안해. 그런데 걔랑은 정말 그런 사이 아니야. 민영이도 지금 남자친구도 있고 결혼도 할 생각하더라. 당신 그럼 지금 나랑 재혼인 거 맞지? 아, 결혼한 거 아니고 그냥 아이만 낳은 거야. 난 그 차이점도 모르겠고 너무 혼란스럽다.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그렇게 집을 나와 근처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여사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다 알게 됐다면서? 수철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 딱해서 정말. 이왕 알게 된 김에 수철 씨랑 이혼 좀 해줘. 넌 알지 모르겠지만 민철이는 수철이가 아빠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물론 왕래도 하고 있는 사이고 너만 없으면 적어도 우리 가족은 행복해질 것 같아. 너도 그런 사람이랑 같이 지내기는 싫잖아. 안 그래? 그 문자를 받으니
이혼을 해야겠다 싶다가도 이혼을 해주기가 싫고 그랬습니다. 이럴 경우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도 잡고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여사친이라는 그 여자를 때리고 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다는 생각에 신랑에게 조용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신랑은 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고,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신랑에게 집어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랑의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어 이혼을 했고, 저는 살고 있던 집과 결혼 후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신랑이 그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있으니까요. 신랑은 이번 이혼이라는 사건으로 회사에서 평판도 좋지 않게 돌기 시작해서 사업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매일 술 먹고 출근을 하고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해서 회사도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신랑이 그렇게 힘들어져도 여사친은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기라도 했던 건지 곁에서 자리를 지키려 하는데 신랑이 극구 밀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너 때문이라며. 제 생각에는 회사는 망할 것 같은데 신랑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도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저는 아이 있는 남자는 생각이 없네요. 제 판단이 맞는 거겠죠?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